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선희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긴장하십니까? 아니, 긴장이 아니라 부장검사님한테 말이 안 쫄면 나와, 안 돼요. 말이. 아, 검사님한테 예. 쫄면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경찰차 보면 도망갔습니다. 일단. 예. 아, 제가 뭐 경찰이니까. 아, 이제 오늘 예. 불금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불장 좀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좀 주문을 많이 걸어놓고 왔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냥 굉장히 좀 어디 네, 걸어놓을 주식은 많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걸어놓을 네. 주식은 많다. 많다. 예. 네, 중국 쪽 시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상해는 0.8% 상승 마감했고요. 심천은 1.3% 그리고 항생은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이제 외국인이 이제 어제부터 좀 돌아왔던 부분이고 시진핑과 이제 리커찬 총리의 발언 이후부터 긍정적인 모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야오밍바이오가 자회사에 그 8월에서 9월 정도 UVL 목록에서 해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예. 앞서 한 4달 전이었죠. UVL이 네. 뭔가요? 그 수출 미 검증 목록입니다. 아, 검증 목록? 예.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 리스트와 이제 이 UVL 목록에 들어가면 네. 이 UVL 목록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해야 될 때 어.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수출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있었을 때는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설비 투자를 못 하는 상황들도 일부 이제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좀 이슈가 돼서 많이 올라왔고 이제 1월에 4월까지 47개 프로젝트 수주 그리고 작년 말보다 27% 증가한 뭐 이제 수주 규모를 4월달에 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사항들이 있었고 앞서 제가 뭐 3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전기차 그리고 일부 이제 신재생 쪽 관련된 사항들 내에서 모멘텀이 바이오 쪽까지 옮겨가고 있다.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보면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도 오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핫한 예, 큰 급등들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사실 뭐 최파고님도 그렇고 네. 국내장도 보시니까 네. 오늘 뭐 코스닥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쵸. 그 반대 매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팔 수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올 때는 예. 거기에 반작용 그걸 사고 짜는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오늘이 딱 반대 매매를 노리고 매수 들어오는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코스닥이 5% 올랐죠. 사실 제가 그러니까요. 어제 네. 비트코인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레버리징을 가면서 일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청산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물량들이 나오고 나서 원래 반등폭이 크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국내 장도 굉장히 좀 좋았던 하루였고 그러면은 미국 장도 이제 슬슬 네. 뭐 좀 입질이 올 때가 됐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인버스가 나오자마자 급등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었군요. 예, 예, 제발, 그래서 예. 저희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중국 증시에서 약간은 이제 미국 증시로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 미국으로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좋은 종목으로 좀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걸어두고 네. 걸어두고 오신 거죠? 예, 뭐 일단은 좋은 어.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CATL이 그 애플 배터리 독점사 ATL과 합작사 설립 얘기가 있었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NCM 관련된 이제 삼성 배터리 사업 영역 진출 그리고 오늘은 1,000km까지 갈 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 예정이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4680보다도 13% 정도 전기를 더 충전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통이 폴리시리콘 공급 계약이 이번 주에 크게 있었죠. 16만 톤 정도 있었는데 오늘 윤기 실리콘이 태양 에너지 연구소 테스트에서 열 효율이 26.5%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었고 사실 최근에 그 전기차와 더불어서 가장 좀 핫했던 분야가 이제 태양광이잖아요.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세 부분, 관세나 부분들에서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국내 시장까지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생각했던 이유가 2.1%의 물가잖아요. 근데 돼지고기가 좀 급등할 수 있는 하반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요. 예, 이게 이제 지금 11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생돈이
11 위안에서 16 위안까지 3달 사이에 올라왔는데 예. 하반기 이제 20 위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약간 물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지난번에 석탄도 그렇지만 가격 통제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새롭게 보면 작년에 가장 핫했던 테마가 어디죠? 작년이요? 예, 메타버스입니다. 아 메타버스. 예, 예. 그러니까 버스만 스쳐도 급등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텐센트가 얼마 전에 XR 관련된 전담 조직을 구성을 했죠. 그로 인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일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5년 평균 30% 이상 성장, 그리고 현재 60조에서 2025년에 300조 이상의 시장이고, 네. 사실 제가 첫 출연 때였나요?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035년 이후부터 보면 1경까지로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또 거기다가 저커버그가 2020년 후반이 되면 10여 명 가량이 메타버스 안에서 수천 달러를 쓸 거다, 수백 달러를 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네. 노이즈에서 예. 약간의 좀 긍정적인 모드를 좀 예. 줬다. 뭐 저커버그는 지금 주가 부양을 위해서 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 중국에서 모든 테마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예. 그래도 한번 좀 긍정적인 모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저는 이제 메타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단 이제 흐름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마음 아프다 진짜. 예. 예. 예, 예. 일단 그 지금 진동 헬스나 이제 알립 헬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네네. 일단 뭐 전반적인 부분들 실물 지표, 소매 판매, 생산 산업 생산 등 모든 지표가 4월 위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전반적인 자신감이 시장에 불어일으켰고 네. 이제 국내 시장을 제외하면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한번 좀 옮겨갈 차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저희 또 미국 시장 한번 같이 네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0.9% 상승했고요. 네. 다우는 0.6%, 나스닥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는 좋지는 않았지만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이제 하원 쪽에서 네네. 이제 통화 정책 관련된 발언이 컸었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연준은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이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강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적이다. 네, 뭐 무조건적이다. 이전과 다르지 않은 멘트죠. 하지만 어제 좀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파월은 경기 침체를 불가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경기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나스닥이 어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아.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는데 핵심적인 거는 7월에 75bp 인상이 바람직하고 여러 차례의 50bp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물량이 다시 나왔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사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를 포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제 어제와 그제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매파적이에요. 그러니까 50bp도 여러 번 해야 되고, 예. 뭐 75bp는 사실상 이제 90% 이제 거의 100%에 근접을 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7월에 이걸 반영을 하고도 이제 미국 시장이 그래도 하반 경제를 좀 일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코라노빅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탑픽을 어디로 잡았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4,800포인트를 간다. 4,800포인트까지 간다. 네. 그래도 뭐 성장주 아닐까요? 에너지 업종을 가장 긍정적으로 에너지 봤습니다. 업종이요?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예. 하지만 업종을 에너지 업종을 탑픽으로 봤거든요. 예.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그러네요. 있죠. 예. 네. 묘하네요. 네. 뒤에서 제가 일단 뭐 에너지 업종 좀 길게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네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역환율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슈인데, 일단 이제 90년대 사례를 보면 이제 신흥국 위기와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그리고 신흥국 위기,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죠. 근데 반대로 지금 예전에는 본인의 수출을 위해서 각 나라가 금리를 내렸다면 지금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 채권이 많아서 이제 위기가 있을 거고, 일부 산업에는 좀 타격이 있는데 왜 한 달 동안의 시장을 보면 주식이 많이 내렸느냐? 우리가 우량주라 생각했던 종목들이 왜 많이 내렸느냐? 당연히 실적이 좋은데 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달러와의 연동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환율 변화로 인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400억 불 정도 감소할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야. 근데 작년 상반기에 80억 불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5배 가량 증가를 한 거고요. 이제 지난번에 그 맞소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 매출 전망치를 4억 6천만 달러 정도 감소를 예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절반 이상의 매출이 해외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로 수익에 끼친 영향이 3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좀 높였던 부분이고요. 네. 애플은 우리가 살아가는 애플은 강달러로 인해서 전체 성장률의 3%의 영향이 있을 거다. 예.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팩트를 보는 것보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이제 지금 달러,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지금 가장 고가에서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역발상 전략도 필요한 거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 강달러로 인해서 내렸다면 그렇죠. 반대로 이게 완화가 됐을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부터 유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완화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이 종목들은 실적은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예, 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네. 예, 그런 기업들 방금 말씀해주신 기업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TJX나 일부 소미업체들도 이슈가 있는데 네.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일단 이제 어제 특징 종목이 좀 있었어요. 일단 실적 장세로 가면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이 좀 강세였거든요. 결국에는 견고한 실적, 경기 침체에도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굳건했습니다. 예. 예, 다른 거는 좀 변동이 컸는데요. 네네. 결국에는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며칠 전에 하루 9% 이상 테슬라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죠. 우리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탄탄하다. 지금 혹시 그 대나무 시트 보셨나요? 그 옵션으로 예.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네, 이게 네. 이제 그 일반 시트가 아니라 이제 대나무 소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대나무 시트요? 예, 대나무로 만든. 그 제가 그 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차에다가 맨날 그 대나무 이렇게 뭐 이렇게 깔고 아니, 그거 기억나죠? 그 느낌 아니고요. 아니 그 느낌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약간 그 누런 색깔. 네, 그만하시죠.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이 예.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걸 어제 보여줬고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필수비재도 올랐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미국에서 지금 얘기가 있는 거는 미국 소미업체가 이제 줄파산 위기에 있다. 이게 왜냐하면 2년간의 파산 유예 기간이 지났고 부채를 줄이지 못한 기업들의 이제 그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당연히 최근에 소미업체 부진은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그 재고로 인해서 부실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상위에 있는 재고 관리가 잘 되고 소비 트렌드 잘 따라가는 업체는 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네. 사실 가장 이제 개인 분들이 답답해하는 이제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맞아요. 예. 반도체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슈가 있었는데 예.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서버 디레임 관련돼서도 부정적인 수요를 전망했잖아요. 예. 올해는 이미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내려가잖아요. 내년부터 내려간다는 전망이 있어서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내려갔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제는 마이크론이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는데 30일 날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가이던스 이제 컨센서스 높기 때문에 너네는 그걸 못할 거야 이거를 이제 예,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익 추정치가 과도했기 때문에 너는 이걸 못할 거야. 이제 결론은 그거였는데 예.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을 좀 부추겼고 NXP나 퀄컴, 엔비디아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종목들이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 지난주에 그 TSMC나 AMD 같은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분이 예상되지만 수요와 실적이 이어갈 수 있다. 견고한 수요와 실적이 이어갈 수 있다고 TSMC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AMD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자이링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난번 실적이 좋았잖아요. 향후 2, 3년간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세가 있고 만약에 PC 수요 둔화가 반도체에 안 좋다면 네. 향후 이런 수요 둔화에서도 그래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좀 기대했던 거는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이 입국을 하면서
이제 뭐 대형 M&A나 어떤 힌트가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네. 지금 소프트뱅크가 ARM의 일부 주식을 매각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영국 상장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거는 미국 상장과 함께 일부 영국 상장을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 매각이나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뭐 M&A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하이닉스와 퀄컴 그리고 인텔과 삼성전자 구도로 본다면 뭐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들이잖아요. 한번 네. 변동이 확 예, 이제 생기는 예. 구간이 생기겠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대형 M&A나 어떤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카운터 펀치가 필요한데 예.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6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예, 어제 특징적이었던 거는 CRB 지수가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CRB 지수요. 예, 이게 19개 품목을 넣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건데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제 특징적이었던 게 곡물 가격 하락폭이 어제 좀 컸습니다. 그리고 비철 금속 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좀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파종 면적이 감소해서 생산량 감소가 이제 화두에 있었잖아요. 근데 옥수수의 생산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밀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생각보다 생산이 잘 나오고 있고 곧 수확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산량이 증가가 되네. 근데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수요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제 옥수수 가격이 5%나 급락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예. 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가솔린 가격이 다시금 떨어져서 4.9불까지 좀 이하로 좀 빠졌는데 이제 전반적인 고점을 친 게 아니냐. 또 여러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엑슨모빌과 셰브론도 에너지 업종이 이제 많이 내려왔고 사실 그 광산 업종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혹시 네. S&P 500에서 그 에너지 기업들이 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기업의 이익이 네. 한 200%. 아 정말 좋은 대답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4.5%였는데 예. 지금 9%가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콜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에너지 업종이 더 시장을 지배하고 지수 상승이 이끌려면 네. 당연히 더 비중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근데 10%는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반대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고점을 치고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 요인들이 지금 일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런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제가 일단 그 여담이지만 3월 FOMC 반등을 어떻게 맞췄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예. 한 개가 있었는데 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시장 반등을 바닥을 볼 때, 그러니까 상승을 볼 때, 뭐 바닥을 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꿈의 종목 ARKK 같은 이제 이런 중소형 러셀 2000을 포함해서 중소형 종목들의 그 하방 경직을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ARKK, ARKG 같은 이런 이제 바이오 업종, 게놈 ETF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8% 이상 올랐고 예. ARKK도 단기에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예, 시장에서 바닥에 대한 신호가 아닌가 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PSR 종목이나 일부 중소형주가 하락을 멈췄을 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였을 때 우리가 시장의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보고 상승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장을 지배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이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바닥을 맞출 때는 이런 그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단기 바닥을 잘 맞췄던 하나의 또 비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ARKK나 여러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포함된 종목이 당연히 코인베이스나 네. 테슬라, 뭐 텔라닥 등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예. 다만 그 이외의 종목들을 보면 일부 이제 바닥에 대한 뭐 시그널을 일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만간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럼 일단 뭐 바닥을 중소형 성장주들 또는 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먼저 바닥을 좀 체크를 하시고 네네. 예, 그게 만약에 어떤 반등이 일어나면은
어떤 미국 증시 전체의 어떤 바닥이 확인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예. 작년 11월 이후에 2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멈춰지는 흐름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중소형 그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다 보면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용어인데 예. 그런 잔바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진바닥과 잔바닥의 차이는 네.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시장을 볼 때 10% 이내 구간의 이제 상승을 좀 볼 때, 그러니까 뭐 종목으로 보면 15%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바닥을 볼 때 시그널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체 상승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목들이 예. 우리 많은 종목들이 예. 그런 많은 종목들이 예. 올라줘야 전체적인 시장 상승을 지수 상승을 이끄는 거고요.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을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너무 V자 반등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가면 되고 트레이딩 전략을 잘 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네. 다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주말 일요일 날 6월 26일이죠. 예,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10억 달러 규모 부채 상환 유예 기간이 만료 시기가 도래했고요. 러시아의 공식 디폴트 예보가 판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뭐 제재에 대한 부분적 면제 조치 연장시켜 주지 않았고 CDDC에서도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을 높게 볼 만한 여러 확인되는 뉴스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저는 확률적으로는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혹시 모르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번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6월 30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그날 5월 PC 지표 제가 매달 강조해드렸던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발표가 있거든요. 만약에 전월치를 할애할 경우에는 매달 우리가 CPI 때문에 충격을 받고 고민했던 부분에서 다소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예. 이 부분까지만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디폴트 가능성까지. 예. 오늘 또 금요일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또 말씀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정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 박상현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위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